자, 일단 10번부터 봅시다. x에 대한 밑줄 2차 함수. 요거 왜 밑줄 치라고 할게? 왜 2차 함수라는 거 굳이 밑줄 치라고 할게? 왜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코사인 A 빼기 코사인 B는 0이 아니다. 반드시 명시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뭐 방정식 너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랑 2차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 조건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는 0이 아니다. 즉 너랑 너는 같지 않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코사인 A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코사인 A 빼기 코사인 B에 X제곱 있고 다음에 2X 2 사인 C 곱하기 X 있고 빼기 코사인 B 는 코사인 A인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코사인 A 는 빵 이렇게 봐도 되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중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 쓰겠지 뭐. 요걸 가지고 판별식 짝수근의 판별식 너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니니 곱한 건데 보니까 마이너스를 니니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너랑 너 하면 합차죠. 코사인 A 코사인 제곱 A 빼기 사인 제곱 A 아니지 코사인 제곱 A 빼기 코사인 제곱 B 는 0이네. 오, 자 그럼 코사인 제곱까지 왔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냐면 사인은 그냥 사인 공식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 공식. 근데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으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너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이렇게 바꿔주시면 뭐가 남냐면 사인 제곱 A는 마이너스로 남고 나머지 너랑 너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결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돼야 되고 그러면 결국엔 A가 빗변인 거잖아. 그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저기서 코사인 A랑 코사인 B랑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 사실은 A가 각 A와 각 B가 달라야 되는데 A가 직각이기 때문에 A, B가 같을 수가 없어요.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됐죠? 자, 19번. 삼각형 있고 연장선 있고 삼각형 ABC 세 변의 길이를 다 줬어요.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를 다 줬다는 거는 이 삼각형의 전부를 드러낸 겁니다. 뭐든지 넓이, 외접원, 반지름, 내접원, 반지름 모든 각도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뭐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왜? 얘는 유일하게 결정되는 합동인도형이니까.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줬다는 거는 내가 요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형 ABC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뭔가를 물어본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모두 다 내가 아는 각도다 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사인 코사인 값을 안다는 거는 뭐 아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 30도 줬네. 얘만 준 이유는 너랑 뭔가 마주보고 있고 뭔가 마주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A, D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너를 X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너랑 마주보는 거를 이렇게 줬으니 당연히 뭘 궁금할 거냐면 너랑 마주보는 각도 너는 얼마니에 대한 얘기로 갈 텐데 너는 당연히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 너에 대한 사인값과 똑같구나. 근데 아까 여기는 구할 수가 아까 있다고 했구나. 뭘 가지고 너를 세타라고 놓는다면 너 코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너는 2, 3, 5 분의 3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14 코사인 값 나왔죠? 코사인 값 나오면 당연히 누가 나와요? 사인 나오겠죠? 사인 나오면 누가 나와요? 여기서 사인 세타 이용해서 사인 공식 결론 사인 세타분의 x는 사인 30도분의 3 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이렇게 막 선분의 길이를 막 많이 줬어. 그럼 굉장히 이제 반가워야 돼요. 왜냐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거든. 최소한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아직 구할 필요는 없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이제 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너를 구하려면 내가 나머지 요소를 좀 관찰을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준 게 너였으니 마주보는 관계 사인값만 알면 되겠네. 근데 외곽이랑 너랑 사인값이 같으니까 끝이죠. 그죠? 원래는 이제 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쓰는데 어차피 값은 똑같으니까 23번. 자, 그림과 같이 120도 있고 53 있고 그럼 BC 당연히 나오겠네. BC 선분길이 구했을 것 같고 BC 선분길이 나오면 x 더하기 y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120도와 마주보는 60도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공식 쓰고 끝나는 그런 문제인데 보시면 자, 선분길이 BC는 얼마 나오나요? 너 5, 너가 3, 이쪽이 xy 빨리 얼마 나와? 풀었으면 이 값을 알 거 아니야. 유정 얼마 나오니? 예. 헤이. 자, 왜 체크를 안 했죠 그러면? 왜 질문이 아니죠? 자, 그렇군요. 미안해. 자, 이제 뭐 너는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5, 3, 120도. 자, 5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 값을 내가 구했을 거야. 그지? 근데 A 값을 이제 구했다 치고 XY 가지고 또 다시 A 값 굳이 구할 필요까지가 없어요. 왜? XY를 이용해서 코사인 공식 한 번 더 쓸 거거든. 누구를 이용해서? 마주보는 각도 60도를 이용해서. 그럼 6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번엔 2분의 1. 식 써보시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배 XY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X 플러스 Y가 10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너는 뭘로 쓸 수 있어? 10의 제곱 빼기 2XY니까 빼기 XY 너랑 같고 끝이죠. 어차피 XY를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 공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구나를 경험적으로 조금씩 터득을 하시면 되고 자 24번 보시면 세변의 길이 ABC 이거 딱 보니까 어떤 공식의 형태냐면 코사인 공식 형태예요. 이거 A제곱, B제곱, C제곱 이런 거 나오죠. 세변 가지고 나오면 코사인 공식 형태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지금 양변을 3으로 나눠볼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B인데 3분의 2AB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빼기 2AB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니? 어차피 똑같죠? 플러스 3분의 2 AB나 마이너스 2AB 곱하기 3분의 1이나 얘가 정확히 누구의 코사인 값이라는 거야? 코사인 C가 되겠죠? 너에 대한 맞죠? 코사인 공식 이렇게 생겼거든. 코사인 공식에다 넣어도 되고 자, 그랬을 때 탄젠트 A 플러스 B는 뭐겠어 당연히 A 플러스 B를 뭘로 바꿔요? 파이 빼기 C로 바꾸죠. 즉 탄젠트 마이너스 C를 물어보는 거지. 즉 마이너스 탄젠트 C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코사인 값이 이와 같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어디 있다는 거냐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좀 더 여긴데? 여기, 여기. 에? 아까 걔가 맞는데? 미안. 너가 3대 1인 지점, 여기에 C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음수니까. 그럼 탄젠트 값도 당연히 음수겠지. 자, 너가 3이고 너가 1이면 넌 얼마 하게? 3, 1, 얼마? 1루트 나오죠? 그러니까 탄젠트 값은 얼마예요? 저 직선의 기울기. 즉, 마이너스 2루트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2루트가 돼요.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탄젠트 C를 물어보자. 그러니까 답은 그냥 2루트가 돼야 되죠. 답은 5번이 돼요. 자, 27번. 역시 어떤 삼각형인지 서술하시오. 이 문제 그만 풀고 싶어. 자, 이거 맨날 코사인 공식 써서 식 정리하고 인수분해하는 거지 같은 문제예요. 빨리 해보세요. 직접 하세요. 해줄게. 자, 이렇게 생겼어. 간단하게만 써줄게. 코사인 A니까 코사인은 무조건 코사인 공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했죠.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너가 B에 2 너가 B니까 AC 이번에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근데 잘 보시면 요 지금 ABC에서
A랑 B를 서로 바꿔줬을 때 식이 동일한 식인 걸로 봐서는 왠지 A, B에 대한 대칭식이 나올 것 같고 A, B에 대한 대칭식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대칭식 아니죠. 대칭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질 것 같아요. 어, 이 식이 A-B를 인수로 갖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자, 수학상 어떤 다항식이 A-B를 인수로 갖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A 대신에 뭘로 보면 돼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수학상에서 찾아야 되는 기초입니다. 잘 봐. 이거를 식을 뚝딱뚝딱 정리해서 넘기고 막 인수분해 어렵진 않아요. 당연히 하면 나오겠지. 근데 수상에서 우리가 좋은 방법을 배웠다고. 이거 양변에다가 A 대신에 한번 B를 넣어보세요. 식이 같아지나. 즉 성립을 하는지. 즉 너를 이렇게 넘겼을 때 는 0 이렇게 되겠죠. 아니 뭐야 이거. 요 식이 너 혹시 A 빼기 B도 인수로 같지 않을까? 혹시? 왜? A랑 B랑 막 대칭이 돼 있거든. 근데 저렇게 대칭이 돼 있는 건 거의 A 빼기 B를 인수로 가져요. 어차피 A 빼기 B면 너는 그러면 A랑 B랑 같은 이등변상 스틱 쓰고 끝난단 말이야. 그럼 확인을 해본다고. 넣어보세요, B를. 여기다 B 들어가면, A 대신에 B 들어가면, 너가 B로 바뀌고, 너가 B제곱으로 바뀌고, 너도 B로 바뀌고, 너도 B로 바뀌고, 여기도 B제곱으로 바뀌죠. 일단 이렇게 된다고? 근데 B제곱 없어지죠? B제곱 없어지고 B 곱해서 날라가고 2C분의 C제곱인데 너도 B 곱해서 날라가고 2C분의 C제곱인데 너는 플러스고 너는 마이너스죠. 어때요? 대입하니까 없어졌죠. A 대신에 B를 넣었더니 이 자리에 B가 쓱 들어오면서 이 값이 0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사실은 뭘 인수로 갖냐면 A 빼기 B를 인수로 갖고 뭔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항등식이니까 양변에다 A 자리에 B를 넣은 거예요. 인수분해해서 된다는 거는. 즉 그냥 이등변 삼각형 나온다고. 저거 식 막 정리해서 인수분해해도 당연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 방식이 훨씬 빠르죠. 그죠? 물론 요거는 간단한 팁에 불과하고 여기서 원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A와 B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잖아. 사실은 C까지 같은 정삼각형일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얘는 아마 그냥 A와 B가 같은 정도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였던 것 같고 원래는 그냥 인수분해를 해서 풀지만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운 어떤 인수분해를 좀 쉽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33. 자, 한 변의 길이 20% 늘리고 10% 늘렸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어차피 삼각형이라는 거는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두 변을 곱하고 사인각에 대한 세타 값을 곱해요. 사인각 값을 곱하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잘 보시면 한 변의 길이를 늘리고 얘를 줄였다고 해서 요 끼인 각이 달라지나요? 사이각은 안 달라져요. 맞죠? 2분의 1 곱해지는 것도 안 달라질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정확히 뭐에 비례하면 두 변의 길이의 곱에 비례해요. 근데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두 배가 됐으면 20%가 늘었으니까 한 변의 길이 원래 A였던 게 1.2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쓸까? 100분의 120A가 되는 거죠. 맞죠? 원래 한 변의 길이가 B였던 거는 10%를 줄였으니까 100분의 90B가 되겠죠? 얘가 이걸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네를 곱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분의 108 AB가 나오죠. 공이 두 개 있어서 약분을 했어요. 그리고 9 곱하기 12는 108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8%만큼 성장했죠. 그죠? 100이 108 된 거니까 답은 5번이 된다. 그 다음에 44번. 자, 사각형 ABCD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예각 밑줄이 30도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두 개로 쪼개서 많이 구한다고 했지만 이쪽에서 새로 배우는 공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두 대각선의 곱 곱하기 사이각에 대한 사인 세타. 사실은 여기서 새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중3 때 배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공식 중에 하나이고 그럼 너의 넓이 S는 2분의 1 x
y 너의 사인값 사인 30도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너를 가지고 쓰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x 더하기 y가 12로 일정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봐달라. 그럼 봐봐, 너는 합이고 너는 곱이죠. 우리는 합을 바탕으로 곱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죠?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보는 거니까 너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술기하라고 부르죠. 그래서 x와 y가 6으로 같을 때가 최대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갖다가 넣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48번까지 가운데 나왔을까?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인데 변의 길이가 4개가 나와 있어요. 3, 2, 1, 4. 그죠? 근데 코사인 B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전체 넓이도 구해달래. 그럼 봐봐. 이 문제도 역시 원에 내접하는 상황을 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48번인데 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뭐가 3, 4,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문제에서는 요 B값을 구하고 싶대요. 코사인 B값을 알면 마주보는 너에 대한 코사인 값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에 넓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띡 잘라가지고 삼각형 1개, 삼각형 2개, 넣어 사인 세타, 넣어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다고 너를 세타라고 놓고 너를 파이 빼기 세타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전히 어때? 가운데 공통인 요소가 있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A라고 부를 수는 있다 이거야. 그럼 A라고 부른다면 요 A를 바탕으로 내가 코사인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식 써보시면 A제곱 너는 요 여기서 쓰면 3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2배인데 2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써보시면 4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4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나는 문제에서 이만큼을 구하고 싶고 너를 편의상 K라고 놓으면 이만큼은 막 K가 되겠죠. 식 위아래 정리하면 K값 나올 것 같죠? K값 나오면 사인값 나오죠. 사인값 나오면 넓이 나오겠죠. 이렇게 마주보는 상황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어떤 공동 요소를 기준으로 그래서 요 발상이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너네 입장에서는 아니 얘도 모르고 각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뭔 식을 세우나? 이게 막 식이 2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하나의 식에서 어차피 너를 가지고 식 세운 게 서로 이제 같고 그래서 여기서 식 1개 여기서 식 1개 식이 사실은 2개인 거죠. 식 2개 미지수 2개라서 풀린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즐거운 등차 수열을 할 시간인데 수열 재밌어요. 수열 재밌고 수열은 또 이제 또 다른 파트죠. 그죠? 또 다른 파트인데 여러분이 그것만 조금 알려주고 싶어.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내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마인드만 조금 알려드리고 무슨 뭐 일반항이 A1 더하기 N-1D가 된다는 둥 그런 거를 외우는 그런 단원이 아니에요. 이쪽은 사실은. 삼각함수의 활용은 공식을 외우는 단원이지만 등차 수열은 공식을 그렇게 다 암기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해라는 거를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오늘은 그래서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드리기 좋은 거는 수열을 쭉 늘어놓고 성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등차 수열 어떤 거 할까? 이런 거 해볼게요. 2, 5, 8, 11, 14, 17
요 정도만 할까? 한 개만 더 할까? 몇 개죠? 7개인가요? 6개인가요? 눈이 띄었죠? 19, 19, 20까지. 자, 이렇다고 합시다. 누가 봐도 등차 수열이죠. 여러분 어차피 등차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간격이 일정한 수열이에요. 그죠? 간격이 일정한 수열이다 보니까 너가 A1 첫 항을 기준으로 쭉쭉쭉 이제 더해지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 이 공차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플러스 3인데, 그러면 뭐 여기까지 오면 14는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는 거지. 2에서 내가 공차 3이라는 거를, 공차 3이라는 거를 총 4번 왔어요. 즉 4 곱하기 공차가 3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꼭 이거를 A1으로부터 표현할 필요가 있나? 전혀 아니죠. 어디서부터 해도 돼요. 예를 들면 A3으로부터 와도 상관은 없죠. A3으로부터 왔다면 넌 A5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8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해도 돼요. 겁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등차 수열의 구조라는 거는 어떤 두 항들에 대한 얘기구나. 적당히 떨어져 있는 항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을 서로 빼면 항상 n 빼기 m개의 공차가 나오게 돼 있어요. 꼭 m 값이 n 값보다 더 작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두 점을 빼면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무엇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냐면, 여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수열이라는 거는 정확히 그 정의가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열의 모태는 어디에 있냐면, 너는 원래는 함수예요. 수열이라는 건 사실은 함수에 불과하구나. 그럼 나는 함수 중에서도 이런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잘 생각해봐. 1 가면 2 커지고, 1 가면 2 커지고, 1 가면 2 커지고, 혹은 1 가면 3 커지고, 1 가면 3 커지고, 이런 거는 무슨 함수에 해당하냐면 1차 함수 직선에 해당해요. 맞죠? 그 중에서도 너는 뭐에 사실 해당하는 거냐면 너의 기울기에 해당하죠. 직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x좌표의 차이에 해당하고, 너가 y좌표 함수값 차이죠. 함수값의 차이.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쓰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야. 공차 d는 m 빼기 n분의 am 빼기 an, 이렇게 쓰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식을 쓸 때 어떤 임의의 an을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공차 d 곱하기 n 더하기 뭔가 y절편이 있겠지. 근데 너가 일반항의 형태예요. 이 일반항의 형태가 곧 함수 표현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등차 수열 식에서 사실은 자꾸자꾸 여러분이 수열이라는 틀에 갇혀 있으니까 이거를 함수의 방식으로 좀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은 A, 3, A, 4 이런 거 사이에 A, 3.5 이런 것도 충분히 정의가 될 수 있고, 어차피 직선 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연산이 되고, 마지막에 답낼 때만 수열 쪽의 형태로 표현을 잘 바꿔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어요. 등차 중앙. 근데 등차 중앙 정말 별거 아니에요.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어떤 직선에서 두 점에 뭘 말하는 거야? 중점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값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게, 내가 어떤 임의의 값이 있는데, 그럼 너에서 같은 간격만큼 양옆으로 어떤 공차를 빼거나 더했다면 당연히 둘을 더하는 값은 너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원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a n 더하기 a n 플러스 2 2배 a n 플러스 1,
이쪽을 2로 나누어서 2분의 너 더하기 너가 너다라고 쓰기도 하고 둘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중앙의 성질은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는 두 개의 항을 하나의 항의 형태로 합칠 수도 있고 하나의 항의 형태를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할 수도 있어요. 수학은 동일한 것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표현을 변형하는 문제들이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순간 예를 들어 내가 2A3을 딱 봤어. 그럼 난 2A3을 정말 A3의 두 배다로 보는 게 아니라 아 너는 그럼 A2 더하기 A4 아니면 A1 더하기 A5로도 볼 수 있겠구나. 문제에선 반드시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 있다고. A2 같은 걸 물어본다면 우리는 A5 아니지 A3을 줬다면 A1, 뭐 A5 혹은 A2, A4 이런 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어디로 확장을 할 수 있냐면 S5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첫 항부터 다섯 번째 항의 합의 형태로 확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 잘 바라봐 주셔야 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뭐 등차 수열인데 예를 들어 뭐 이 A2가 3이고 무슨 뭐 A7이 10인데 A 뭐 구의 값은 얼마니 예컨대 이렇게 줬다고 했을 때 이거를 너무 수열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함수라니까 그러네. 너는 2,3을 지나고 7,10을 지나는데 이 직선이 9, 어딜 지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쪽은 우리가 사실은 함수의 형태인데 그 중에서도 정역이 자연수인 형태로 간격을 일정하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태생은 함수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은 보시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에 대한 대칭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너를 기준으로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값이 항상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칸씩 뒤로 가면 일정하게 값이 줄어들 거고 한 칸씩 앞으로 가면 일정하게 값이 늘어나니까 그들을 합한 거는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등차 중앙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하셔도 돼요. 두 배 A, N은 항상 AN 더하기 K랑 AN 빼기 K를 더한 것과 당연히 똑같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보시다시피 N에 대해서 대칭이기만 하다면 항상 저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는 이제 형태 변형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등차수열에서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해요. 등차수열의 합, 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은 아주 중요해요. 등차수열은 일반적인 형태도 뭐 출제가 되지만 주로 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내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등차 중앙에서 가지는 어떤 성질과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이 그에서 이제 비롯해서 연결되는 그 방식이 문제를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등비 수열 쪽은 등비 수열의 합과 등비 중앙과 딱 관련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출제율 자체가 등차 중앙에서는 등차 수열에서는 요 합의 형태가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방금 전에 했던 저거야. 가운데 걸 기준으로 둘씩 묶었을 때 계속해서 값이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SN이라는 식을 이런 식으로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첫 항인 A1이랑 마지막 항인 AN이랑 더해서 2로 나누고 어쭈 너의 전체 항의 개수 이렇게 를 곱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죠? 근데 너를 꼭 A1 더하기 AN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야. A1 더하기 AN이랑 또 다른 형태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도 되죠? A 너를 K로 바꾸면 이 자리는 A 뭐로 바꾸면 될까요? A1 더하기 AN과 똑같은 A, K 더하기 A 네모예요. 너는 누가 돼야 되죠? N 빼기 K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알겠어요? 잘 보세요. 지금 A1과 AN을 더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끼리 항상 일정하냐면 이런 형태끼리 항상 일정해요. 기본적으로. 항상 2AN의 형태가 되는 거는 너 더한 거. 즉
여기 뒤에 있는 얘네를 더한 게 값이 같으면 항상 똑같아요. 예를 들어 A1 더하기 A10이 있어. 그럼 A1을 A2로 바꾸면 너는 1만큼 커졌고 너는 1만큼 줄여야 돼요. 이렇게. 너를 A100으로 바꾸면 못 바꾸죠. 자, 너를 A3으로 바꾸면 너도 A8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이쪽에서 공차가 하나가 늘어나면 이쪽에선 공차가 하나 빼줘야지만 더하고 빼서 같아진단 말이야. 계속 일정해요. 즉 언제가 항상 일정하냐면 이 부분의 합이 일정하면 전체 값도 얘도 합이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차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의 식변형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맨날 A1 더하기 AN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찰을 하다 보니까 AK 더하기 AN-K 플러스 1의 형태가 좀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등차수열 문제를 보면 먼저 이 합이 혹시 일정한 형태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가? 꼭 A1 더하기 AN이 아니어도 좋아. 내가 S10을 물어봤어. 그러면 A1 더하기 A10만 보는 게 아니라 A3 더하기 A8을 문제에서 줬는가? A4 더하기 A7을 문제에서 줬는가? 즉, 그 정역, 요 항의 숫자의 합이 정확하게 11이 되는 형태를 문제에서 줬는가? 반드시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자꾸 관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 첫 번째. 그래서 얘는 뭘 이용해서 풀어내냐면 요 합의 일정함. 일종의 등차수열에서의 사실은 수열에서의 대칭성을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너를 가지고 변형한 식 요거 기억날 거예요. 너는 AN 대신에 맨날 이거 넣죠. A1 더하기 너가 A1 더하기 N-1개의 공차 해갖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요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너는 사실은 너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관점 자체를 얘랑 동일하게 가겠다는 거야. 쟤는 뭐였냐면 함수로 본다면 우리가 n에 관한 1차식이죠. 그죠?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때 그 기울기가 공차 d가 됐던 거고 자 그럼 너는 n에 관한 당연히 몇 차식이 나와요? 여기 n 하나 있죠? 여기 n 한 개 더 있죠? 즉 너는 무조건 2차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2차식의 개수는 항상 얼마로 일정할까? 봐봐 여기 공차 d 그리고 분모에 2 있죠? 그리고 n 곱해서 쓸 거야. 즉 n제곱이라는 건 언제밖에 나오지 않냐면 2분의 d일 때만 n제곱이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를 쓰려고 쓰지 말라고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고 그냥 qn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죠. 물론 문제에 따라서 상수항을 주는 경우도 있어. 상수항을 주는 경우에는 일반항과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서 다 따로 설명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만족하는 수열이라면 쭉쭉쭉 내려와서 반드시 어떤 형태를 갖냐면 원점을 지나는구나. 원점을 지나는 함수 형태가 나와요. 2차 함수. 원점 지나는 거 보이죠? n에다 0 들어가면 0 나오니까. 함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물론 n에다 원래는 0을 안 넣죠. 수열이니까 n에 1부터 넣긴 하는데 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래프 그려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요 합과 일반항, 그 다음에 등차중항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 일반항과 등차수열의 합간에는 사실은 관계가 있었어요. 특히나 등차수열은 요 일반항과 너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요 공차 앞에 d 너는 2분의 d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사실은 각각의 최고차의 개수가 너가 d고 넌 항상 2분의 d가 된다. 즉 너를 알면 너 일반항에서의 공차를 알 수 있고
공차를 알면 여기 SN식에서의 최고차의 개수를 알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합과 일반항이 등장할 때 항상 대전제처럼 쓰이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A1과 S1이 항상 같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양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항상 같아야 돼요. 너에다 1 넣어보시면 2분의 D 더하기 Q가 나오고 너에다 1 넣어보시면 D 더하기 P가 나오겠죠. 너랑 이제 같아야 된다. 이걸 언제 쓰냐면 합에서 일반항 혹은 일반항에서 합을 빠르게 구할 때 씁니다. 이거 원래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봐봐. 이쪽은 AN을 쓰고 이쪽은 SN을 쓸게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AN 주면 여러분은 SN을 구하는 거고 SN 주면 여러분은 AN을 구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너가 3N 플러스 1 이쪽이 N제곱 마이너스 2N 이쪽이 2N 플러스 빼기 3 너가 뭐 아까 마이너스 N 2N제곱 더하기 3N 뭐 이렇다고 합시다. 자 먼저 이쪽 방향 해볼게요. 3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얘는 N제곱 더하기 N의 형태인데 각각 너의 네모를 채우시면 돼요. 먼저 너는 어떻게 채운다고? 너의 절반이에요. 항상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어디서 채운다고? 여기서 1을 대입한 게 같아야 돼요. 1을 대입했다는 거는 이 식 입장에서는 개수의 합을 나타내. 3 더하기 1이 되겠지. 너도 2분의 3 더하기 네모가 되겠지. 얘네다 1을 넣었으니까. 그럼 3 더하기는 얼마야? 그러니까 넌 얼마겠어?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해가요? 자, 3 더하기 1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 됐어요? 자, 그럼 거꾸로도 가봅시다. 착착착 돼야 됩니다. 자, 너는 자, n제곱 마이너스 2n이에요. 당연히 n제곱이었으니까 이쪽이 2n이 돼야 되죠. 그죠? 항상 너가 이쪽으로 가면 2배, 이쪽으로 넘어오면 절반. 합이 같아야 되니까 빼기 3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이제 할 수 있죠? 얼마? 얼마 돼야 돼? 그러니까 n제곱. 그 다음에 너랑 사실은 같네요. 아무거나 썼는데 이런 공교로 올 때가. 자, 반대쪽. 넌 마이너스 4n이 되고 플러스 5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주고 SN을 구한다든지 SN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한다든지 그래서 식 세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중에서 보통 여러분이 많이 하게 되는 방향은 왼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합을 주고 이제 SN에서 SN-를 빼가지고 AN 구하는 방식으로 원래는 하는데 그 방식을 생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시간을 조금 아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으면 원래는 AN을 요식 하나 SN에서 SN-를 빼가지고 구하는 요식 알아요? 이걸 가지고 구하죠 원래는. 그럼 여기다 n 넣고 n-를 넣고 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까지는 괜찮은데 마이너스에 그럼 마이너스 2에 n-1의 제곱에 더하기 3에 n-1 이 식을 정리하면 너예요. 근데 이거에서 이거 빼는 게 너무 귀찮죠. 너무 번거롭고. 근데 요거를 이제 대폭 생략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고 얘가 안 쓰인다는 거는 아니야.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모든 수열에 대해서 SN이라는 것 자체가 SN은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죠. A1부터 AN까지고 그러면 SN 자리에다 n-를 넣어보시면 AN-을 가지고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시면 없어지고 얘만 남죠. 그래서 SN 빼기 SN-는 AN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요 공식을 쓸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내가 아래 식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항상 성립을 안 하냐면 n-1번째까지의 합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건데 n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S0이 나오고 A0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줘요. 아이고, 이렇게 2부터만 성립한다. 왜냐면 이 자리에는 자연수가 들어야 되니까. 자연수인 것들부터 내가 세는 거니까 A1부터. 그래서 너에서 너를 뺐을 때 동일하게 마지막 이 조건에도 항상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 어떤 SN이라는 수열이 있대. SN은 A1부터 AN까지 합을 뜻하는 수열인데 너가 이렇게 생겼대요. N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A1 더하기 A10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 물론 문제에서는 A1을 아니 뭐 A10을 여기다 10 넣고 9 넣고 서로 빼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고. 그래서 AN을 구해볼게요. 자, AN은 너에다가 빼기 너를 뺐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누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겠죠? 2n 빼기 1이 나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다는 거야. AN이 이렇게 나온 것까지는 맞아. 왜냐면 얘가 SNS에서 n-1 뺀 거니까. 근데 나온 이 식이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항상 n이 이상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왜일까요? 이거 A1을 한번 구해볼까? A1이라는 거는 늘상 어디서 찾아줘야 되냐면 첫 번째 식에서 찾아줘야 돼요. 처음 주어진 조건에서.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볼게. S1은 4고 항상 대전제가 뭐였냐면 A1과 S1이 같다예요. 이거는 항상 같아야 돼요. A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A1은 4가 나오죠. 근데 여기다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A1은 1 나오죠. 안 맞죠. 얼마만큼 정확하게 안 맞냐면 바로 뒤에 플러스 3만큼이 안 맞아요. 내가 SN을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 SN의 뒤에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수항을 내가 가렸어.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썼다고 한다면 여기도 상수항이 없고 여기도 상수항이 없었을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고 서로 빼졌을 때 나온 EN-1이라는 결과에 달라질까? 안 달라지겠죠. 똑같은 상수항을 뺀 거니까. 그러니 나는 사실은 SN에서 n제곱 더하기 3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굳이 n 넣고 n-1을 넣고 빼기보다는 그냥 무슨 방식을 취할 수 있어? 방금 전에 연습했던 저걸 할 수가 있어요. n제곱이니까 개수가 1이니까 넘어가서 2가 되고 개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2n-1이 된다고 바로 2n-1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언제서만 가능하냐면 2 이상일 때만.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첫 항부터 성립하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종종 출제가 되냐면 다음과 같은 식이 있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게끔 하는 상수 K값을 구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해볼까? SN을 뭐 이렇게 줘볼게. 2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3 빼기 K n 더하기 K 제곱 빼기 2K 빼기 3. 자, 이렇게 생겼대요. K는 상수래요, 상수. 자, 너가 첫 항부터 AN이 첫 항부터 보통 요 첫 항부터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항부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그걸 신경 쓰시면 되는데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게끔 하는 등차 수열이 될 때 A 모든 A1 값의 합은 얼마일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내가 원래 이 식의 구조를 보니까 여기 n 있고 여기 n 있어서 n에 대한 기본적으로 2차식의 형태예요. 그럼 n 넣고 n-을 넣고 an식 쭉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걔랑 마지막에 그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거랑 원래 식에다 1을 대입한 게 서로 같게끔 한다. 그래서 등식 넣고 마지막에 풀어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발상인데 이거를 여기서 조금 더 간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잘 봐봐. A1은 항상 S1이랑 같아야 돼. 그지? 그럼 이 식이
n이 2부터 만족하는 식인데 나는 이 식이 n이 1부터 만족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찾고 싶은 거야. 첫 항부터 성립하도록 하는. 근데 첫 항부터 성립하도록 하려고 봤더니 여기다가 1을 넣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을 넣어봤어. 1을 넣어봤더니 1을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애초에 태생적으로 A1과 S1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남냐면 마이너스 S0가 남죠. 그죠? 근데 S0이라는 거는 원래 정의 자체는 안 되지만 수열의 관점에서는 정의가 안 되지만 우리는 뭐라고? 수열은 기본적으로는 함수라고. 얘는 그냥 2차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 나는 뭐만 만족하면 돼요? 아, S 식에다가 0을 넣었을 때 S0이 만약에 0이 된다면 나는 첫 항부터 이 관계를 만족하겠구나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있어서 첫 항부터 뭘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S0이 0,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S0이 0이 되면 첫 항부터 만족하고 S0이 0이 안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첫 항부터는 만족하지를 않는다는 거. 이거는 등비수열, 등차수열 가릴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첫 항부터 되겠대. 그럼 S0이 0이구나. 빵 딱 넣으면 누구 나와요? 요거 딱 남죠? 얘가 0이 돼야 되죠? K는 얼마예요? K는 3이나 마이너스 1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넣네 마네 n 넣고 n-1 넣고 an 일반항 구하고 거기다 1 넣고 여기다 다시 1 넣고 너랑 같네 이렇게 비교하는 게 굉장히 시간 낭비고 그냥 우리는 뭘 기억한다? S 0이 0이 되면 너가 첫 항부터 성립하니 K 값은 바로 나오죠. 3이거나 마이너스 1. 그럼 3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지막에 모든 A1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0인 거고 여기다 1 바로 넣으세요. 2 더하기 3 빼기 K죠. 그럼 얼마가 나와? 5 빼기 K가 나오죠. 그게 바로 A1이에요. 왜? S1이 곧 A1이니까. 그러면 이 값의 합을 구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K 자리에 3 넣고 마일 넣으면 끝이죠. 그럼 5 더하면 10. 3 빼고 마이너스 1 다시 빼니까 얼마냐면 8이 되겠죠. 답은 8이 나온다. 이런 거 사실은 출제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막 쉽사리 풀 수 있는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에요. 약간 헤매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뭘 기억한다? 첫 항부터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나는 그 어떤 수열에 대해서도 항상 뭘 적용시킬 수 있냐면 S0이 0이다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됐죠? 지우지 말 걸 그랬나? 그쵸? 이미 늦었고. 자, 문제를 좀 봅시다. 문제 쬐끔 풀고 좀 쉴 테니까. 호이!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차 수열 너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대요. 그래?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너는 직선이네. 즉 P, Q 플러스 1을 지나가고 Q, P 플러스 1을 지나간다 라는 소리네. 그냥 그랬을 때 너는 P 플러스 Q 어딜 지나가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 세워볼까? 둘의 기울기 얼마라는 거 딱 보이나요? 두 점 딱 연결해서 나눠주면 기울기 정확하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왜냐면 넌 P 빼기 Q, 넌 Q 빼기 P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나와요. Y는 아니지? AN은 마이너스에 N 써주시고 아무거나 대입해야지 뭐 P, Q 플러스를 지나간다고 치면 여기다가 더하기 P 들어가면 마이너스 P죠? P 더해주고 Q 더해주고 1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쓴 거야. 마이너스 X 더하기 P 플러스 Q 플러스 1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라고. Y는 마이너스에 X 빼기 P 플러스 Q 플러스 1 이렇게 쓴 거라고. 믿기지 않겠지만 이 1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등차수열이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너네가 막 개 쉽네 이렇게 하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원래가. 직선으로 풀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갖다 넣으면 끝이죠. 여기다가 어디다가 뭐 아무데나 넣어. 여기다 넣든가. P 플러스 Q 넣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1 나오네. 1 나오죠. 넘어갑니다. 2번. 자,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뭘 만족시키고 싶냐면 너랑 절대값이 같고 너랑 절대값이 같길 바라네. 그랬을 때 A9는 11대 A1의 값을 구해봐라. 일단 이러한 상식이 있어야 돼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얘는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 함수 입장에서도 절대값 fx는 절대값 gx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어쨌거나 두 개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는 무조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둘이 같은 경우. 두 번째, 합이 0인 경우.
물론 A가 B일 때, A가 마이너스 B일 때 이렇게 나누셔도 되지만 보통 선생님 두 번째를 그냥 합이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해볼게. 둘 중에 어느 게 되는지. A9는 10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등차수열이라고 했고 너랑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면 얘랑 같으면 A8, A6 빼기 8은 A8 빼기 10이죠?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항시키고 이항시켜보면 공차가 1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거 이항시키면 A8 빼기 A6이니까 공차 2개. 너 이항시키면 2가 나오거든? 즉 2는 2D 이렇게 나와요. 이항시키고 이항시켜서 식 정리했어요. 아니야. 써줄게.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10 빼기 8은 A8 빼기 A6는 2. 자, 이렇게. 공차 나왔죠? 이게 언제냐면 요 경우일 때. 요 경우일 때. 자, 근데 A9가 10이래. 문제에서 A9가 10이라는 거 알려줬어, 이미. 그럼 A9가 10이고, 여기서 공차가 1 나왔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그 다음 A10과 A12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10은 얼마야? 11이 돼야 되고, A12는 13이 돼야 되죠. 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한다면, 맞아요? 여기서부터 그냥 한 개씩 더한 거야. 공차 1이라고 줬으니까. 그럼 해서 빼봐. A10에서 12 빼면 얼마나? 많이 쓰려고 절대값 하면 A12에서 10 뺀 거랑 또 마이너스에서 절대값 하면 서로 같지가 않죠? 안 돼요. 아니네. 그럼 요거네. 거의 끝났다 그러면. 그럼 다시 해볼게. A6 더하기 A8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8이 돼야 되네. A6 더하기 A8은 18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A7이 얼마야? A7이 9가 되겠네. 왜냐면 A6 더하기 A8은 2배 A7이니까. 맞아요? 등차 중앙. 자, 그러면 A7이 9고 A9가 10이니까. 공차 나오나요? 공차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A10은 2분의 21이 되고 A12는 2분의 23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2 빼고 10 빼는 게 같은지 한번 봅시다. 너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고 10 빼면 정확히 2분의 3 나오죠. 그래서 만족하는구나. A1의 값을 구했다. 어차피 이 두 가지를 알면 A1 값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3번. 자연수 중 7로 나눈 나머지가 3짜리 홀수, 그 다음에 또 7로 나눈 나머지가 6짜리 홀수, 작은 수로 차례대로 나열을 했대. 자, 7로 나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그라미 홀수, 밑에도 7로 나눈 마지막에 동그라미 홀수. 그럼 하나는 7에 대한 나머지, 7을 가지고 나머지로 나누면 원래 1, 2, 3, 4, 5, 6 갖다가 7 다시 또 8부터는 1이랑 나머지가 똑같고 9부터는 2랑 나머지가 똑같고, 즉 7마다 반복이 되는 형태의 7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맞죠? 홀수 짝수는 뭐 홀짝, 번갈아 두 개마다 반복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를 7로 나눈 나머지가 3짜리인 홀수를 관찰하다 보면 정확히 몇 번마다 반복이 되냐면 14번마다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7로 나눈 나머지가 3짜리 10 같은 거 있죠? 10? 아니 3 있고 10 있고 그 다음에 17이 있고 그 다음에 24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7로 나눈 나머지가 3짜리를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홀수인 거는 너, 그 다음 너, 이런 식으로 두 개마다 있죠. 그래서 요 수 자체를 AN이라고 하겠대. 3짜리를. 그래? 그럼 너를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쓰자. AN은 간격이 14짜리니까 일단은 14N을 쓰세요. 또 A1 더하기 N-1도 있다는 거 하지 말고 간격이 14니까 14N 쓰고, 너에다가 1을 넣어서 3이 됐구나 빼기 11 이렇게 쓴다고. 첫 항이 3이니까. B에는 어떻게 되겠어? 역시 14N이겠죠. 근데 첫 항이 누가 되겠어? 6으로 나눈 나머지,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 홀수를 보는 거잖아. 그럼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 거 늘어놓으면 처음에 6 나오고 그 다음이 13 나오고 그 다음이 20 나오고 이런 식이죠.
그러면 6 다음에 13이 최초의 홀수죠. 즉 얘는 13부터 시작하는 수열이에요. 그럼 1 들어가서 13이니까 뒷부분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1 들어가서 13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AN, BN 구해줬고 갖다 놓고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다. 넘어간다. 4번도 이제 7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해보시고 우리는 넘어가서 등차 중앙 7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5번. 다항식 너로 나눈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너로 등차 수열을 나눴다는 거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나는 x 빼기 2로 나눈 거는 f2였고 x 빼기 1로 나눈 거는 f1이었고 x로 나눈 거는 f0인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냐면 사실은 f2, f1, f0 이 세 가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세 녀석이. 세 녀석이 있고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냐면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EF1이 F0 더하기 F2가 된다고. 요거식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A 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식 넣어볼까? F1은 얼마야? 2A 더하기 2 더하기 2B 더하기 2 F0은 1 더하기 2 들어가면 8A 더하기 4 더하기 2B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죠. 근데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A 값을 물어보고 있고 나는 미지수가 A랑 B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B 값이 소거가 되고 A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는 문제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니다. 일단 각각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봅시다. 일단 맨 앞에 거 2의 n 플러스 3은 양의 약수의 개수가 n 더하기 4개라는 거 다 아실 거고 얘는 사실은 2의 2n승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3의 1승이죠. 그러니까 1씩 더해서 2 곱하기 넣으니까 4n이 되나요? 아니죠? 뭔 소리죠? 4n 더하기 2가 되나요? 너는 역시 2의 n-1승, 3의 n-1승이니까 각각을 1씩 더해서 곱하면 n제곱이 나와야 돼요. 맞죠? 얘네가 이제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2의 n-1, 3의 n-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등차수열이니까 너 더한 거는 너의 제곱인 거죠. 제곱? 너의 2배인 거죠.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는 2배에 넣으니까 8n 플러스 4 됐죠? 요거 식 계산해 보시면 n값이 7이 나옵니다. 왜냐면 4가 없어지고 넘겨서 이제 묶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A1이 양수고 너의 첫 항은 SN이라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밑줄 S12, S20이다. S12, S20.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SN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두 번째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SN이라는 걸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2차 함수. 2차 함수 중에서도 S10과 S20이 같다는 얘기는 얘가 10과 20에서 서로 대칭이 돼야 되죠. 그죠? 2차 함수 입장에서. 근데 A1이 양수라고 그랬어? 그럼 A1이 양수면 잘 생각해봐. 얘는 지금 원래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맞죠? A1이 양수란 건 S1도 양수란 얘기예요. S1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양수 쪽. 그리고 2차 함수야. 어떻게 생겼겠니? 당연히. 숑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S10이랑 S20이 같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K값이 있어서 너가 10이고 너가 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가 최대야? 너의 가운데 있는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너무 수열의 관점으로만 풀어내려고 하면 문제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함수의 관점으로도 봐주시면 좋겠다. SN이라는 거는 2차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S10과 S20이 같다는 거는 2차 함수 어떤 fx가 f10이랑 f20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대칭축이 x는 15가 된다는 거고 그때 너가 최대가 된다. 바로 그냥 15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 넘어가서 9번. 첫 항이 1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 AN에서 이런 거를 구해달래. A1부터 A20까지를 계산을 해달래요. 이거를 정말로 한 땀 한 땀 다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먼저 16이 있는데 너가 A1 공차가 마이너스 5짜리예요. 그래서 쭉쭉쭉 가다 보면 11, 6, 5, 마이너스 4 여기부터 음수가 나오죠. 그죠? 이거를 그러면 20까지 더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S4라고 쓸 수 있나요? 여기까지를? 왜냐면 얘가 A4거든. 맞아요?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거는 얘네가 마이너스인 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하고 싶기는 한데 너를 쭉쭉쭉 A20까지 해서 각각을 절대값을 씌우고 싶어요. 근데 너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너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주면 그게 바로 절대값 A5부터 A20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어차피 다 음수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쪽에서는 A20까지 합이니까 S20에서 S4를 뺐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얘가 지금 A5고 얘가 A20이란 말이야. 그럼 A5부터 A20까지 합은 S20 마이너스 S4죠. 여기까지는 S였으니까 S20은 첫 항부터 20번째까지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너니까 너는 S4 빼기 S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사실은 2배 S4에서 S20을 빼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5짜리 수열이었으니까 SN은 식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5 n제곱 첫 항이 16이라는 거 알려줬죠?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16 n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통당 대입해서 풀어내는 방식도 가능하다. 저거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물론 여러분이 그냥 여기 너는 마이너스 4니까 절대값 하면 4고 항의 개수 몇 개 있고 A20은 얼마야? 대입해보면 뭐 충분히 나오겠지, 그지? 너가 첫 항이 1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짜리니까 A20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1 아니지 21 빼기 100 마이너스 79가 나와요. 마이너스 79가 나오는데 그럼 너랑 더해서 등차
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죠. 즉 얘는 원래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79 더하고 2로 나누고 항의 개수가 있겠죠.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16개.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랑 사실은 얘랑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따로 등차수열 합공식 두 번 써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게 얘도 가능하다. 왜? 얘가 생각보다 식 대입하기 하는 게 좀 짜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얘는 결국에는 약간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의 어떤 중간에서 그 부호가 달라지는 어떤 등차수열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운 형태는 항상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10번. 양의 실수로 이루어진 등차수열에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있고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있대. 갑자기 S 대 T에 그들의 합의 B를 구해달래요. 홀수 번째 항들 써볼까? A1부터 A21까지죠. A3, A5, A21까지. 자, 짝수 번째는 A2, A4, A6, A20까지. 자, 이런 게 될 텐데, 얘네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각각 합공식을 쓰고 싶어요. 위에 거는 보니까 첫 항과 마지막 항인 A1 더하기 A21을 가지고 쓴다면, 항의 개수가 얼마가 되는 넌 11개가 되고, 얘는 어때요? 식을 똑같이 쓴다면 A2 더하기 A20이 되는데, 얘는 항의 개수가 10개죠. 근데 잘 봐. 어차피 A1 더하기 A21과 A2 더하기 A20은 서로 같죠? 그죠? 그러니까 너 대 너의 비를 보겠다는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이 약분되고 뭐의 비를 보는 것과 동일하냐면 뒤에 곱해진 항의 개수의 비와 동일하겠다. 이렇게. 얘는 언제만 쓸 수 있다? 이 자리에 합이 같을 때, 일정할 때. 1 더하기 21이랑 2 더하기 20이랑 같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1번. 자, 일단 뭐라고 써있냐면 A1은 5, A6은 마이너스 5네. 그럼 1,5랑 6, 마이너스 5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짜리. 마이너스 2짜리고 1,5를 지나가려면 AN은 이렇게 생겼네요. 1,5니까 5N 아니지? 마이너스 2N 플러스 7 1,5를 지나가야 되죠? 5 갈 때 마이너스 10강부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A1, A2 더하고 A2, A3 더하고 쭉쭉쭉 더해서 이제 절대값을 씌운 형태가 되는데 요거의 n번째를 일반화를 좀 시켜볼게요. 얘를. 이렇게 돼 있는데 10, 11까지. 자, 너에 대해서 우리가 A, K 더하기 A, K 플러스 1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는 이 자리에 K랑 K 플러스 1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4K가 되고 너는 7이 되고 플러스 1이 됐을 때는 5가 되니까 플러스 12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너에다 K 넣고 K 플러스 1 넣고 그냥 식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요걸 바탕으로 너를 식을 써보시면 우리는 이 수열 자체를 그냥 편의상 B, K라고 한다면 너도 등차 수열이고 너가 그 중에서 뭐가 되면 B1이 되고 B2가 되고 여전히 등차 수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땡땡땡 절대값 B10까지 계산해 달라는 거죠. 언제? BK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뭐랑 완전히 같아져요? 아까 9번에 썼던 저 형태랑 같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둘씩 더한 형태도 결국에는 너도 등차 수열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를 찾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럼 얘는 사실 그냥 늘어놓고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처음에 1 들어가면 너 8 나오거든. 처음에 8, 그 다음에 4, 0, 마이너스 3대 다시 4, 8, 땡땡땡. 항의 개수가 10개죠. 항의 개수가 10개면 너가 앞에 3개, 여기부터 7개가 있겠지?
7, 너가 마지막 28까지. 이런 것들 이제 쭉 더하시면 되겠다. 이거 더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합과 일반항의 관계.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A1부터 A20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봐봐. 지금 어느 부분을 잘 보셔야 되냐면 좌변이 SN의 형태가 아니에요. 좌변이 A1부터 A3, A5, A2n-1에 해당하는 홀수 번째만 더한 거거든. 맞죠? 홀수 번째만 더한 수열이야. 그지? 그럼 수열 자체가 홀수 번째만 더한 수열인데, 그러면 요 홀수 번째만 더한 수열에 공차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우변에 이 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거든. 지금 요 수열 있잖아. A1, A3, A5 이렇게 쭉쭉쭉 더한 게 n개를 더했더니 n제곱 더하기 2n 뭐 이렇게 나왔대. n개 합. 그러면 이 수열 자체로 그냥 본다면, 등차 수열로 본다면 어쨌거나 등차 수열 n개를 더한 거잖아. 홀수 번째만 본 거긴 하지만, 그럼 요 공차가 얼마가 되겠냐고? 얼마짜리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야, 1이야, 2야? 2가 돼야 되지. 봐봐. 얘를 내가 그냥 B1, B2, B3 이렇게 생각한다고 치면 얘는 이쪽은 Bn들이죠. Bn들. 걔네를 n개 더한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라며. 근데 너가 누구야? 1이잖아. 그럼 절로 넘어가면 2가 돼야 되죠. 개수가 2였어요. 2. 그래서 2짜리예요. 근데 누가? A1과 A3, A3과 A5 홀수 번째 차이가 2짜리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 A에는 공차가 1짜리였던 거죠. 공차 1짜리 수열이 나오죠. 결론. A에는 N 더하기 A1과 S1은 항상 태생이 같죠. 갖다 넣어보시면 A1이 3 나와요. 플러스 2가 되겠죠. 주어진 식에다가 양변에다 1 넣은 거예요. 1 들어가면 좌변 A1, 우변은 3이 나와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번. 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이렇게 생긴 두 수열의 제10항이 같을 때 자연수 m값을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고, 각각을 바탕으로 일반항 잽싸게 구해서 10 대입한 값이 같으면 되겠죠. 자, 왼쪽식 2n제곱 빼기 3n이고 너는 n제곱 더하기 mn인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둘 다 상수항은 없어요. 첫 항부터 성립하는 형태라는 거고, 너를 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볼게. 4n 1 들어가서 마이너스니까 빼기 5가 돼야 되나요? 맞죠?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1. 너는 이번에 2n 더하기 1 들어가서 n 플러스 1이 나와야 되거든. 플러스 m 빼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너에다가 10 넣은 게 같다며 10 넣어주세요. 40 빼기 5랑 20 더하기 m 빼기 1이랑 같다. 끝. 됐죠? 넘어갑니다. 14번. 첫 항이 0이고 공차가 자연수인 수열. 너에 대해서 A1부터 AK까지의 합이 30을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K의 값을 구해봐라. 자,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공차가 자연수 밑줄.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다는 거는 뭔가 주어진 식을 아마 인수분해를 해서 뭐 부정방정식 형태로 끌고 가려는 것 같아. 그래서 첫 항이 0이고 마지막에 AK가 있는데, 그럼 A1 첫 항 0 더하기 마지막 AK 나누기 2 항의 개수 K개 너가 30 이렇게 돼야 되죠. K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럼 AK라는 거는 공차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첫 항인 0 더하기 K 마이너스 1개의 공차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죠? K번째. 그럼 갖다 다시 넣어보시면 2를 이쪽으로 곱해주시고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곱하기 공차는 6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2를 우변에다 곱해줬고 좌변은 그러면 K-1 곱하기 K는 어떤 형태냐면 연속된 두 자연수의 형태죠. 왜냐면 K 자체도 자연수니까. K-1은 물론 0이 될 수도 있어요. K가 1일 때는. 근데 어차피 네가 0이면
성립하진 않죠. 그래서 K는 어차피 2 이상이 되겠구나. 그래서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너를 찾아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찾고 싶은 건 모든 자연수 K값. 자, 60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생겼나요? 아, 이렇게 안 생겼죠? 왜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나는 여기서 K마일과 K라는 거는 이 우변에 있는 60이라는 것의 인수 중에서 연속된 두 자연수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고, 그럼 어떤 게 가능하면 1, 2도 가능하고 2, 3도 가능하고 3, 4도 가능하고 4, 5도 가능하고 5, 6까지가 가능하겠네. 6개가 가능하겠죠.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해달래. 답은 2부터 2, 3, 4, 5, 6까지 합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 이해가요? 어차피 얘네가 너의 약수로 정해지면 공차 D는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거야. 1 곱하기 2면 너는 D는 남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남을 거 아니야. 2, 3, 5. 2 곱하기 3이면 2, 3을 약분한 2 곱하기 5가 남을 거고, 3, 4가 되면 3, 4를 약분한 5가 남을 거고, 4, 5가 되면 너를 약분한 3이 남을 거고, 5, 6이 되면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다 자연수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잖아. 자, 넘어갑니다. 15번. 자, 식 보시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sn는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1 동그라미. 여러분 이제 등차수를 많이 보다 보면 마이너스 1 보자마자 너는 첫 항부터는 등차수열이 안 되는 형태가 되겠구나. 대신에 뭔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첫 항인 경우와 첫 항이 아닌 경우를 조심스럽게 나눠서 풀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일단은 문제에서 첫 항 구하고 싶네. 첫 항 A는 얼마예요? A1이라고 그냥 쓸게. A1은 주어진 SN에다가 항상 1을 대입하는 값이라고 갖다 넣어보시면 3 나와요. 그 다음에 AN 일반항은 요 식을 이용을 해서 그냥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냐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있잖아.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그럼 n제곱 더하기 3n이지. n제곱 더하기 3n이라고 계산하고 그냥 이거 써도 상관이 없다고. 다만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고. 그럼 2n 써주시고 n제곱 더하기 3n이니까 계수합이 4 더하기 단 n은 2 이상. 요거 쓰시면 끝이죠. 그죠? 갖다 넣으시면 끝난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16번이랑 17번 이런 거 있는데, 10, 17번을 볼게요. 17번 봅시다. 16번 넘어가서 17번 보세요. 17번. 자, 두 등차 수열이 있는데 희한한 걸 줬어. TN분의 SN을 줬네. 그때 B5분의 A5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너의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SN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이렇게 TN을 서로 나눴고, 너가 2n 플러스 1 나누기 3n 플러스 빼기의 형태래요. 그럼 애시당초에 SN이라는 식은 원래는 너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너에다가 뭔가 AN의 형태가 곱해진 형태였죠. 그죠? 뭐 최고차의 개수는 모를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된다고 그랬냐면 원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너의 B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TN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생겼던 거야. 이렇게 뭔가 최고차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곱해진 형태였다는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B5분의 A5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SN에서의 일반항이 있을 거야. AN은 요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놨으니까 A를 이용을 하면 A의 2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고, 너는 A의 3n제곱 빼기 2n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사실 저 최고차의 개수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마지막에 너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B5와 A5를 서로 나눌 거예요.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분명히 약분이 될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너를 계산을 해볼게. 너가 2A니까 4AN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들어가면 얼마가 나오냐면 3A가 나오죠?
빼기 A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BN도 너도 똑같이 3A니까 6A가 나와야 되고 1 들어가면 A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5A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AN이라는 수열 자체도 A로 묶으면 4N 빼기 1이고 너도 A로 묶으면 6N-5죠. 그럼 여기에 내가 주어진 값이 대입되고 나서 서로 약분을 한다면 어차피 A 값은 처음부터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냥 굳이 목숨 걸고 계산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다 그냥 n자리에다가 5를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됐죠? 넘어가서 자, 끼워 넣기 문제들 이쪽에서 좀 간간히 잘 나오는데 사실 내신에서 한 문제 정도 간간히 나오고 수능에서는 사실은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워낙에 조금 옛날 유형이고 근데 문제집이나 이런 데 하도 남아 있어서 한 문제 정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둘 다 볼게요. 두 수열 너랑 각각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런 값을 계산을 해달래. 결국에는 A12에서 A9를 뺀 거는 AN의 공차 3개, 밑에 B11에서 B10을 뺀 거는 BN의 공차 1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각각의 공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각각의 공차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볼까? 우리가 2가 있고 A1, A2, A49까지 뭐가 102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이 있고 B1부터 B 얼마까지냐면 25까지 그리고 81이 있어요. 자, 이 상태. 자, 그럼 일단 봐봐. 우리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싶냐면 요 공차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어요. 얘도 마찬가지. 지금 AN들끼리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아니라 2랑 102까지 요 등차 수열에 딱 일부가 되도록 간격이 다 똑같도록 이제 사이사이에 같은 간격으로 끼워 넣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1이 있고 뭐 5가 있으면 이 사이에다 끼워 넣기를 2, 3, 4 이런 식으로 끼워 넣겠다는 거예요. 간격이 똑같도록. 근데 몇 개를 끼워 넣었냐면 49개를 끼워 넣었죠. 근데 앞뒤로 한 개씩 더 있죠. 그러니까 49개를 끼워 넣은기는 하지만 102에서 2를 뺀 것은 몇 개의 공차가 나오냐면 정확히 50개의 공차가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한 개 출발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땡땡땡 마지막에 얘가 50번째가 되겠죠. 왜냐면 항을 기준으로 본다면 얘가 원래 항이 49개잖아. 근데 두 개가 추가가 되면 항이 51개예요. 항이 51개라는 거는 그들의 차이는 정확하게 50개겠죠. 50개죠. 그죠?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 너는 1부터 25까지죠. 그러니까 앞뒤로 더하면 항의 개수가 27개가 돼요. 근데 27개니까 그들의 공차는 정확히 26개가 되죠. 그래서 81 빼기 3은 26개의 D2가 됩니다. 이렇게. D1, D2는 각각 A, N, B, N의 공차. 그러면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3D1 나누기 너가 D2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 넘어간다. 넘어가서 19번. 19번은 이번에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이거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각각의 공차가 같아야 되죠.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3이 있고 17이 있고 다시 10, 45가 있는데 여기다가 너를 m개를 끼워 넣었고 am 너는 n개를 끼워 넣었어요. bn까지.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17 빼기 3이라는 거는 정확히 몇 개의 공차라고 그랬냐면 m 더하기 1개의 공차라고 그랬죠. 맞아요? 왜냐면 양쪽 끝에를 포함하면 항상 가운데 끼운 것보다 공차가 1개 많아져요. 얘도 마찬가지. 45부터 17까지는 n 더하기 1개의 공차인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 자체를 공차 D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가 서로 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
m 더하기 1분의 14는 n 더하기 1분의 28이 돼야 됩니다. 맞나요? m 대 n의 b가 나오죠.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m과 n의 관계식이 나온다. 이렇게. 됐죠? 넘어가서 20번 말고 우리 21번을 보세요. 21번 보세요. 20번 너무 복잡하고 21번 보세요. 20번이 막 뭐 블랙라벨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형 문제 중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고 사실 우리는 21번을 보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풀어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질문이야 받아줄 수 있으니까. 자, 21번.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겠는걸? 거의 40분, 45분인데? 자, 좌표평면 위에 직선 y는 2분의 3x 플러스 3 위에 2점 넣어 선분 AB를 8등분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마지막에 PQ의 길이를 쭉쭉쭉 더하고 싶대. 여러분이 눈에 띄어야 하는 건 뭐냐면 봐봐. 이거에서 이렇게 해갖고 중간에 이런 애들은 내가 같은 간격이죠. 같은 간격이에요. 맞아요? 8등분 동그라미. 등분했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간격이 일정. 근데 잘 생각해보면 너의 간격이라는 거는 너의 선분 길이라는 거는 얘는 항상 2분의 3 x 플러스 3에서 2분의 1 x 플러스 1을 뺀 거의 함수값이죠. 함수값. 맞죠? 위에 함수에서 아래 함수 뺀 게 요 길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같은 간격, 일정한 간격으로 간다는 거는 요 x좌표의 변화량이 일정하게 x가 변화하겠다는 거야. 그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얼마인지 아는데 거기서 그거 자체가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간격이 일정하게 x좌표가 커진다는 거는 요 식은 분명히 x에 관한 1차식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너에서 너를 뺀 요 선분들 모아놓은 거 있잖아. 얘도 일정하게 커진다고. 내가 값이 x좌표가 일정하게 커지면 결론은 이거 자체가 무슨 수열을 이루겠어요? 이 선분들 자체가 선분의 길이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선분들이 등차를 이룸을 찾으시면 돼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거를 수열을 정말로 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잘 봐봐.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L1부터 L7까지 더 하고 싶거든? 즉, 첫 번째, 얘가 L1이라고 하고, 마지막 너가 L7이라고 합시다. 7개라고 칠게요. 6개지만. 하나 더 그려줘? 하나 더 그려줄게. 근데 그럼 간격이 맞지 않잖아. 어쩔 수 없어. 자, 어쨌거나 7개라고 치세요. 그래서 7개를 내가 쭉 더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만약에 푼다면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등차수열을 이루니 2분의 L1 더하기 L2 L7 곱하기 7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맞죠? 이게 등차수열의 가장 기본이야. 뭘 이용한? 대칭성을 이용한. 대칭성은 언제 이용할 수 있다고? 뭔가가 합이 일정할 때. 근데 우리가 L1 더하기 L7도 가능하지만 L2 더하기 L6도 가능하고 L3 더하기 L 5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안쪽에 것들을 더해도 얘네랑 같은 게 나왔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꼭 안쪽의 것들만 더해야 될까? 그렇진 않아요. 얘랑 같은 것도 누가 있겠어? 얘가 있어요. 너보다 한 칸 바로 밖에 있는 얘네가 있죠. 짜잔. 얘네가 누구냐면 보시면 2랑 4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럼 너희다 2랑 4를 넣어봐. 이것이 얼마 나와요? x 플러스 2 나오네. 그럼 너 2를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면 4 나오고 너를 4를 넣어보시면 6이 나와요. 즉,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은 어떻게 구하셔도 되냐면 4 더하기 6으로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L1 더하기 L1 더하기 L7을 알아야 되는데 양 끝값의 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끝값의 합과 동일한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로 봐도 돼? 2분의 L1 더하기 L7을 만약에 문제에서 알 수 있다면 정확히 너의 중점을 가지고도 보셔도 돼요. 누구? L4를 가지고도 보셔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3 넣어서도 된다고. 3 넣으면 정확하게 5 나오잖아. 그게 2분의 4 더하기 6이잖아. 똑같죠. 그죠? 그게 중점에 해당한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2번. 자, 뜀틀 문제이고, 이거 볼 때마다 뜀틀 생각나요. 태관이 뜀틀 좀 하니? 그래도 키가 있으니까 좀 하나?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뜀틀을 안 해볼 수가 있나요? 중딩들 요새 뜀틀 안 하나요? 코로나라서 아무것도 안 하나요? 체육 같은 걸? 초등학교 때 했다. 너 초등학교 안 나왔나요? 뭐죠? 뜀틀을 안 해볼 수가 있나요? 뜀틀이 생각보다 상당히 무섭죠, 사실. 이거 올라가서 이제 위에 걸터 앉는 것도 둘째치고 가끔 가다가 올라가다가 박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되게 무서운 스포츠인데 아무튼 뜀틀 같이 생겼죠. 뜀틀입니다. 뜀틀이 8단이에요, 8단. 근데 요거를 각각 어떤 형태로 만들어냈냐면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높이를 8등분 한 거니까 간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대충 이렇게 돼서 계절 그렸죠? 자, 정확히 8등분을 했어요. 사실 여기 모는 종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1부터 A8인데 각각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죠. 자, A1, A2 갑자기 분의 1 있고 A2, A3 분의 1 있고 땡땡땡 마지막에 A7, A8 분의 1이 있어요. 너는 A1, A8 분의 1 곱하기 n이라고 쓰겠습니다. n은 오른쪽에다 따로 써줄게요. 자,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이게 끝이야. 등분했고 이걸 계산해달래. 근데 식의 구조를 보세요. 이런 형태가 보이면 뭐가 하고 싶어지죠? 분모가 곱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막 연달아서 막 쭉 여러 개가 막 더해져 있어. 통분 땡. 부분 분수하고 싶어, 부분 분수. 이렇게. 이거 기억나요? 곱하기 이렇게. 왜 이걸 하는 게 이점이 있냐면 그 다음 거를 똑같이 해봤을 때 A3 빼기 A2 분의 1 A3 아니지 A2 분의 1 빼기 A3 분의 1 이쪽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에 곱해진 얘네가 어떨까요, 값이? 얘네가 다 일정해요. 얼마를 일정할까요? 이 값은 모르긴 몰라도 공차 뒤로 일정하겠죠. 즉 여러분은 여기서 뭐만 찾는 거냐면 너의 넓이 간에는 무슨 수열이 성립하냐면 등차 수열이 성립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사실 등차 수열이 성립한다는 건 어떻게 찾았을까? 등차 수열이 성립한다는 거를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렇게 수열발을 내려서 관찰해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간격이 일정한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너의 높이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데 높이 차이가 일정하면 이 선분 길이랑 이 선분 길이가 같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넓이는 같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얘도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이제 같을 것이고 그러면 봐봐. 내가 어 위에 요 사다리꼴과 아래 그 다음 사다리꼴의 두 넓이 차이는 정확히 요만큼만 차이가 나요. 왜냐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쪽도 이만큼 차이가 나요. 맞죠? 즉 너와 너의 넓이 차이는 요 사각형 두 개야. 근데 그 다음 거를 봤더니 그 다음 것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 요 부분만큼이 늘었죠. 뭐 이 부분이라고 하든가 여기 이만큼 늘죠. 얘도 이만큼씩 늘죠. 그래서 일정하게 늘어나요. 요만큼 요 사각형 두 개 크기만큼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어쨌거나 등차구나. 물론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증명하나요? 딱 봐도 등차죠. 그래서 딱 봐도 등차인데 우리가 요거 갖다가 넣어주시면 이 부분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좌변의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D분의 1로 묶고
A1 빼기 A2, A2 빼기 A3, A3 빼기 A4 쭉쭉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A7 빼기 A8이 남아. 쭉쭉쭉 다 없어지고 너가 남죠. 얘만 남죠. 즉 A1 A8만 남아요. 이렇게 남습니다. 자, 너랑 우변에 있는 이 식을 다시 써보시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죠. A8 빼기 A1분의 1 곱하기 A1분의 1 빼기 A8분의 1 여전히 부분분수를 했더니 이만큼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8에서 A1을 뺐기 때문에 7D라고 부를 수 있죠. 공차가 7개죠. 얘는 공차가 1개네. 즉 7D분의 1 뒷부분은 똑같아요. A1분의 1 빼기 A8분의 1 곱하기 N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히 얼마예요? 답이 7이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거 부분분수 같은 거 캐치 등차 수열의 형태가 분모에 들어가면 분모의 곱셈 형태로 들어가면 우리는 부분분수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구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수열의 합을 할 때 또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